북상하는 태풍 미탁 관련 KBS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른 오늘 밤 10시 전남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미탁은 강풍과 많은 비를 뿌리면서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에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장 상황과 기상 정보 그리고 전문가 분석과 대응 요령까지 뉴스 특보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재난방송센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 준비하고 있죠? 태풍의 지금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네, 태풍은 지금 서귀포 서쪽 19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한반도와 바싹 가까워졌습니다. 상륙 시점도 더 당겨졌습니다. 저녁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밤 10시쯤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정오쯤 전해드렸을 때보다 훨씬 빨라진 겁니다. 태풍은 이후 남부지방을 통과해서 내일은 대구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군요. 자, 태풍의 고비가 되는 시간 언제일까요? 네, 지역별로 위기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졌던 제주도는 태풍과 가장 가까워지는 밤까지 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중부지방도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장대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낡은 가옥이 무너질 정도인 최대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상청은 제주도의 태풍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을 오늘 저녁 8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새벽부터 거센 빗줄기로 피해가 속출했고 앞서 들으셨듯이 항공편, 배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허지영 기자, 빗줄기가 계속 느껴지는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를 포함한 제주 전역에는 대체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도 오늘 오전 한때 많은 양의 비가 몰아치다 1시간쯤 전부터 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성인 한 명이 우산을 제대로 쓰고 가기 어려울 만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파도도 높게 일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도와 제주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서귀포 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저녁 8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많은 비구름대를 몰고 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00에서 3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한라산과 제주 동부 지역에선 벌써 2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교통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의 최고 9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와 목포 등을 잇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엔 윈드시어와 태풍특보가 발효돼 현재까지 제주로 가는 항공기 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결항 편수도 늘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은 반드시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태풍의 정확한 상륙 시점, 상륙 지점보다 강풍이 미치는 반경, 그리고 비구름의 폭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고요.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다면 실내에 머무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밤 10시쯤 전남 목포 인근에 상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신안군 흑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태풍이 올 때마다 방파제가 부서지곤 하는 곳입니다. 자, 손준수 기자, 비가 많이 내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곳 흑산도는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의 물결도 오늘 오전과 다르게 높아졌는데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이곳 흑산도 해안가에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또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면서 흑산도항 여객선 터미널도 오늘 하루 폐쇄됐습니다. 이곳 흑산도는 아직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제주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쪽에 강한 비바람이 몰려있는 만큼 흑산도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곳 흑산면을 포함한 전남 신안의 모든 섬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흑산도는 어제 저녁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였는데요. 오늘은 만조 시간에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만큼 해안 지역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해 너울성 파도가 생길 수 있으니 해안가의 접근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흑산도는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방파제가 깨지곤 하는 곳입니다. 테트라포트가 날아가기도 해서 케이슨이라는 수백 톤 규모의 구조물로 방파제를 보강했는데 지난번 태풍에서 파손됐습니다. 이번 태풍엔 무사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태풍의 진로에 있는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된 태풍으로 농작물과 전복 양식장 등에 이미 피해가 큽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 걱정이 클 텐데요. 목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훈 기자, 그곳 근처로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차 강하게 불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목포항은 내항이어서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고 있지만 이곳에서 30분 정도만 배를 타고 나가면 물결이 최고 3에서 5m 높이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곳 목포항을 기준으로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27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지금 태풍이 접근해 있는데요.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남 도서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해남 등에서는 주택 침수 피해 수십 건이 접수됐고 무안군 삼양읍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태풍 위탁은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가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의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59분입니다. 만조 시간에는 태풍에 의해 물결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의 길목에 있는 서남의 도서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 신안군 가거도와 흑산도는 태풍 링링과 타파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전남 지역은 점점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네, 전남 지역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해안가 저지대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서 침수 피해에 대비하시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미리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북 지역도 서서히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비응항에도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 진윤민 기자, 바람에 옷깃이 날리는 것이 보입니다. 빗방울도 떨어지는군요.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이곳 군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비응항은 태풍 북상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항포구에 어선을 밧줄로 동여매고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아예 부두에 올려놓은 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은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서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지역과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지리산 등 전북 지역 국립공원 4곳과 탐방로 61곳 그리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원이 114.9, 순창이 113.5, 고창 84.7, 임실 70mm 등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전북에 100에서 300mm,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최대 400mm까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섬 지역은 최대 초속 35에서 4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 지역에도 15에서 30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오늘 밤 10시쯤 전남 지역에 상륙하면서 전북도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까지 서해안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을 시기여서 밀물대,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전북 군산은 그러니까 태풍 진로의 북쪽 왼쪽에 위치합니다.
위험 반원은 아닌 셈이죠. 그럼 이제 더 위험한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는 태풍의 진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강풍과 비바람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곳입니다. 조금 전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저지되는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미 드렸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인수 기자, 비옷이 흠뻑 젖었군요.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비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이처럼 장대비가 굵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어선 3,400여 척이 피항해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어선들도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해상에는 12시부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 전면부에 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고흥 토양에 208mm를 비롯해 지역별로 100에서 20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100에서 300mm,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수 거문도 항로 등 13개 항로 14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여수 공항에서는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4편이 모두 결항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잠시 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 지역은 만조 시간인 밤 11시쯤 태풍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그리고 태풍이 오늘 밤 상륙할 예정인 목포, 전라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이 서해서 동쪽으로 관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 그리고 영남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태풍 미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늘 밤 10시, 11시 이때가 바다 만조와 겹칩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해안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 아까보다 바람이 세졌다는 걸 화면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경남 지역은 비는 거의 내리지 않지만 1시간 전보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 진해 속천항은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내만인데도 지금 바다에 물결이 출렁이면서 묶여있는 배들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경남 남해안에만 선박 14,000여 척이 피항했고 여객선 24척도 멈춰섰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남 지역의 가장 큰 걱정은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는 겁니다. 경남은 오늘 밤 10시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남해안에 만조가 겹칩니다. 이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바닷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마산만이나 진해 용원 등 해안가 저지대는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 30분부터 경남 산천과 하동, 사천, 함양, 남해 등 5개 시군의 호우 경보가, 나머지 13개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밀양과 거창은 사과, 하동은 배, 김해는 단감 등 수확을 눈앞에 둔 과수와 벼 등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강풍의 낙과 피해가 걱정인데요. 남해안은 최대 초속 45m, 내륙도 초속 30m까지 강풍이 예보돼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늘길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선 60편, 국제선 15편 등 항공기 75편이 결항됐습니다. 비행기 이용하실 분들은 출발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속천항에서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네, 경남 남해안 쪽 태풍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리산 쪽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엔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리산 증산리 안내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경재 기자, 뒤쪽에 보이는 그 물살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양도 많아지고 빨라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쪽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조금 전까지 지리산 등산로 입구에 있었는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중산리 계곡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곳에도 굵은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 뒤를 보시면 계곡물도 불어나면서 물살이 매우 세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엔 이번에도 시간당 최대 50mm,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탐방로 모든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어제부터 지리산엔 누적 강수량 160mm, 남해 140mm, 하동 118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도 오전 11시부터 초당 최대 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어 강하류 지역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사천 대방동 마을회관과 선구동 단독주택 등 곳곳에서 이미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타파 당시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아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도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개막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부 휴장하고 부교 통행도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중산리 계곡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리산과 가야산 등 21개 국립공원이 모두 통제됐다는 소식, 그리고 관련된 탐방로 500여 개가 모두 지금 입산이 금지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이번 태풍이 지난 한 달 새 3번 오면서 계속 피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태풍 타파로 부산만큼 크게 피해를 본 곳도 지금 드문 것 같은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기자. 그동안 부산을 연결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해운대 해수욕장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계신 곳은 도심 한복판인 것 같은데요. 왜 거기에 계십니까? 네, 태풍이 북상 중인 지금 이 시간 부산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한 빗줄기가 내리고는 있지만 바람은 아직 세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영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지난달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1000세대 가량이 바로 정전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산에는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골목길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바람이 건물에 막혀서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바로 빌딩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빌딩풍 탓에 전신주에 걸려있던 이 전선이 끊어지면서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 해안가에 있는 고층 건물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도심 주택가 곳곳에 있는 골목길에서도 강풍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정전 당시에 주민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빚어졌는데요. 이 텔레비전 시청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재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방전되자 이 밖으로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배터리를 충전하던가 아니면 인근 편의점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혹시 모를 정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집에 갖고 계신 보조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두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위험 시간을 부산의 경우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되니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구 주택가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해안가는 폭우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데 또 이런 도심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정전, 큰 바람으로 인한 정전 그리고 시설물 낙하나 또는 붕괴 이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도 부산 못지않게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울산 방어진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남미경 기자, 그쪽 상황 전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울산 방어진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직 잠잠한데요. 보시다시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에 정박 중인 배들을 단단히 고정시킨 모습입니다. 오전 9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에서 45m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울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각종 행사와 축제도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울산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으며 어선 830척도 피항해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물이 가득 찬 사연댐과 회야댐이 원류를 시작해 주변 지역에 하천 범람과 침수 우려도 있습니다. 강변 주차장 17곳이 통제됐고 침수 지역 대비를 위해 대형 양수기 15대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에는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방어진항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가을 태풍 미탁의 영향을 먼저 받은 제주 지역,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강풍에 주택 5채가 파손됐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80대 노인 한 분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도 입었습니다. 제주 지역 비 피해 소식 나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굵은 장대비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성인 허리 높이만큼 차올랐습니다. 좀 강하게 왔다 한 2시간만 오면은 이렇게 돼요. 2시간만 오면은. 폭우가 쏟아진 밭도 순식간에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감귤은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도 시뻘건 흙탕물에 모두 잠겼습니다. 특히 제주 동부 지역엔 시간당 12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농경지,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성산읍 지역에선 순식간에 몰아친 돌풍에 주택 5채가 파손돼 8가구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읍사무소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다쳤습니다. 집 앞 연결된 가스통 같은 것도 다 하고 닭장도 다 날아가고 밖에 세워놨던 거 그런 것이 하여튼 다 날아갔어요. 밖에 있던데. 집이 혹시 더 위험해질까 봐. 또 바람에 꺾인 나무가 전선을 건들며 구자읍 등 940여 가구에서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낙뢰로 배전반이 불타는 등 태풍 미탁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태풍 관련 상황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은 지금 서귀포 서쪽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전남 목포 부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50mm에 이르는 강한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쪽의 피해 상황을 보면 미탁의 위력을 먼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태풍이 대륙에 상륙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왔는데 도심 곳곳에서 공사장 가림막, 가로수가 넘어졌고 저장성 한 곳에서만 이재민 77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공식 피해 집계가 아닙니다. 집계가 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안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듭니다. 방파제 안도 바닷물이 넘실댑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질 듯 흔들립니다. 거센 빗줄기도 쉼없이 몰아칩니다. 최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에 도심 공사장 가림막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닝보의 한 신도시 가로수는 지지대까지 빼곡히 설치해 놓았지만 태풍 미탁의 강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닝보 선착장에 2,700여 척, 맞은편 섬 저우산에는 8,800여 척의 선박이 피항했습니다. 중국 태풍 최고경보인 적색경보가 내려졌던 저장성에서만 발생한 이재민이 77만 8천여 명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송전 시설이 파괴돼 정전 피해가 잇따랐고 항공편도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저장성과 장수성 상당수 지역이 이틀 동안 강수량이 200mm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침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미탁이 중국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이틀 동안 해변 관광지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 푸젠성에 상륙한 뒤 저장성을 관통할 거라던 예보와 달리 저우산을 스치듯이 상륙하고 곧바로 바다로 북상해 그나마 피해가 적었습니다. 태풍 미탁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4시쯤 상하이 140km 앞바다까지 북상한 뒤 동북쪽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태풍이 열대 해역에서 몰고 온 수증기를 모두 몰고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그리고 차단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뿌려둔 생석회가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넘친 빗줄기에 바이러스가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돈 농장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양돈 농장 한 곳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축사 보온 덮개가 찢어지고 날아가 돼지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됐고 슬레이트 지붕을 인 축사는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태풍으로 농장 지붕이나 울타리가 훼손되면 야생짐승 같은 바이러스 매개체가 축사 안으로 침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한테 직접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이 접촉이 돼야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농장으로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지만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축사 구석구석 약을 뿌리거나 주변에 생석회를 둘러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려오면 생석회와 소독약이 씻겨나가 방역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비닐덮기,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 농장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지나갈 때는 축사 내부를 중심으로 돼지에게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즉시 소독을 다시 실시해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오늘만 2곳의 확진 농장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 파주시 문산읍의 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을 농장주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2,00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대응팀을 보내서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KBS는 태풍 미탁 영향으로 포구 지역에 계신 시청자분들 제보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역뿐 아니라 경북 지역까지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사회부 김지숙 기자와 함께 제보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보 들어오는 지역이 계속 넓어지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제주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경북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폭넓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확인하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 소개를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제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요, 전남 진도군 화면인데요.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해양 경찰입니다. 이제 네.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순찰을 돌다가 이제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이제 순찰자까지 파도가 덮쳤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네. 보시면 차까지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이제 도로와 바다가 경계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게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도 많이 부는 상황인데요. 특히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경찰관은 순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남 목포시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그 주차장 입구인 것 같은데 네. 지붕이 거의 떨어져 나가서 강풍 때문에 휘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강풍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는데 특히 옥상에 올라가 있는 화분이나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두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도 유사한 영상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저 천장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주도로 보시겠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말목장인데요.
보시면 호수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 원래 목장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다 찬 건데 뒤에 보시면 말들이 이제 약간 높은 곳에 있는 말들이 아직 풀을 뜯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초지 중에 좀 얕은 부분 쪽에 물이 들어차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는 가축들은 미리미리 높은 곳으로 치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네. 농기계도 좀 대피를 치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아래쪽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미리 높은 곳으로 주차를 해두시는 게 이제 침수 예방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경북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네. 한경면인데요. 보시면 앞쪽에 건물들이 있는데 뒤에 파도가 쳐서 거의 집채만한 정말 파도가 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태풍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고 이제 바람이 거세져서 해안가로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해안에 계신 분들은 파도가 저렇게 하얗게 부서진 걸 백파라고 하던데요. 파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해안도로를 이제 차량으로 지나다니시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북 포항시입니다. 멀리 축구장이 보이는데 지금 아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네. 중학교인데 제보해 주신 분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직접 촬영을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신고 있는 실내화도 보이는데 발목까지 물이 찬 상황이고요. 네. 지금 너무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학교도 일찍 이제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마 건물 주변에 있는 배수구의 배수 용량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는 특히 배수구를 미리미리 치워두시는 것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북 경주시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뒤로 넘어가고 있는 화면을 네. 이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계속 침수 피해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바람도 이만큼 강하다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아갈 수 있는 물건 미리미리 치워두시라는 거, 그리고 깨질 수 있는 유리창 같은 거는 신문지로 미리 고정을 해두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네, 주로 저희가 침수 피해, 그러니까 네.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영상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바람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 앞에 도로가를 찍은 영상인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비가 발목 위까지 차 있는 상태고, 이제 보시면 이제 길가를 지나시면서 이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도 네. 들을 수 있고, 차들도 조심조심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저 앞에 전봇대 앞으로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특히 이 전봇대나 가로등 주변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피해서 지나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불 때 뜻밖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게 감전사고입니다. 네.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 피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보하시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카카오톡 제보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여시고 이제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KBS 제보를 한번 쳐보시면요, 저희를 이제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친구를 추가하시고 이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이 네.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을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네.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친구에게 동영상 보내듯이, 친구에게 재미있는 짤방 보내셨듯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로도 제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KBS 뉴스를 검색하시고 저희 메시지 보내기를 눌러서 제보 영상을 손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우선 뉴스 앱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뉴스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오른쪽에 제보 아이콘이 있어요. 네. 그걸 누르시면 그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오른쪽 위쪽에 제보 탭이 있어서 그걸 누르시면 내용을 입력하시고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제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KBS로 워낙 많은 제보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던 제보 관련 팀을 따로 꾸려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시는 영상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도 계속해서 해안가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가시면서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김 기자, 다른 영상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기상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태풍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수진 캐스터, 지금 미탁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현재 18호 태풍 미탁은 서귀포 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크기는 소형으로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세력은 중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동 속도도 꽤 빠른 편입니다.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밤에 전남 해안 지역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한반도를 관통해 내일 오전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지금 호남과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이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겠고 또 예상되는 비의 양도 무척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500mm 이상,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최고 30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 지역도 최고 150,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최고 45m,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9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 개천절이고 또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아무래도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들 대부분 결항됐습니다. 오후에 비행기 이용할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포공항에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 뒤에 전광판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결항이라고 캔슬이라고 뜨는 것 같은데요. 무더기로요. 그쪽 그리고 공항이 아주 썰렁한 것 같아요. 그쪽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출발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뒤로 보이는 지금 출발 현황판이 붉은색 글씨로 된 결항 표시가 가득 차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출발하는 항공편도 없고 탑승하는 승객도 없다 보니까 지금 출국 수속을 맡은 항공사 직원들도 지금 대부분 철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공항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윈드시어와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현재 공항 8주로 이착륙도 중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 에어 부산 등 주요 항공사들이 오후 1시부터 모든 항공편을 결항시켰습니다. 제주 항공편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됐는데요. 김해와 무안, 여수, 광주 공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후 4시 출발 기준으로 제주공항 159편, 김포 100편, 김해 47편, 광주 12편 등 356편이 결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공항공사는 운행 제한 시간 적용으로 자정을 넘어서 운항하는 항공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밤사이 운항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선이 몰려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아직까지 항공기 이착륙에 큰 문제는 없지만 중국으로 향하는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푸동으로 가는 항공편 등 국제선 모두 2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홈페이지나 예약한 항공사 등을 통해 결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김포공항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제주공항 쪽 비행기는 완전히 전면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또 남해안 쪽 공항들도 지금 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꼭 확인하고 비행기 이용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를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예슬 기자, 정부 대응 상황 알려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기존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태풍 주의보가 발령되고 재난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빨라지며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먼저 들어선 제주도의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돌풍이 불면서 3명이 다치고 주택 14동과 비닐하우스 3동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8가구 25명이 인근 사회복지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성산읍과 구좌읍에서 950여 가구의 전기가 한때 끊겼는데 지금은 모두 복구됐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길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부산과 제주, 목포와 제주 등 57개 항로의 여객선 80척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곳의 출입로 500여 곳도 막혀 있습니다. 일정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안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미리 살펴보고 선박을 대피시키는 등 3만 6천여 건의 예방조치를 끝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치단체 인력 6,700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태풍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서귀포 서쪽에서 지금 현재 170km 해상에서 북북 동진 중입니다. 이동 속도는 한 시속 30km 정도 되는데요. 태풍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지금 시간당 50mm의 강한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는 전남 해안까지 확대된 상황이고요. 또 태풍의 진행 방향인 경상남도, 경상북도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 모시고 태풍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번엔 KBS에 연결된 재난 CCTV를 통해서 지역별로 태풍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충북 연결합니다. 자, 유승용 기자, 전남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KBS와 연결된 전라남도 CCTV 등을 통해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남쪽인 완도로 가보겠습니다. 보길도 해변인데요. 파도가 해변으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들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 인근에는 해상 양식장들이 즐비하게 있는데요. 강풍이 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대교를 비추고 있는데요. CCTV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다리를 건너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저 한 대만 지나고 있는데요. 천사대교의 경우 긴 장대교량인 점을 감안해 초속 20m 이상의 바람만 돼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통제는 안 되고 있지만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람이 세질 경우 전남 지역 대부분 연륙교들이 차량 운행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수 시내 범민교인데요. 하천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 지역도 오늘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성 가정유원지 섬진강 줄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로 다리가 보이는데 물에 많이 잠긴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이 다리로 차들도 다니는데 지금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30분 전에 살폈을 때만 해도 다리 형태가 제대로 보였는데 지금은 금방 물이 차오른 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영산강 나주대교 쪽인데요. 강물이 정말 많이 불어나 물줄기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그 빗물 때문에 많은 부유물들이 떠내려가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당장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태풍이 더 근접하면 비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 모시고 태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제주에서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이번 태풍의 경우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지만 94년도 세스라든가 2010년 덴모와 규모라든가 이동 경로가 유사합니다. 세스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12명 정도, 재산 피해가 한 100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는 94년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재난 대응 체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94년 피해보다는 많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세스의 사례에서 보면 세스의 경우도 거의 다 끝나갈 쯤에서 삼척 지역에서 308mm 정도의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지금 동해안에서 끝나는 시점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요. 그 무엇보다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잦은 피로감으로 좀 주말마다 이제 휴일마다 계속 태풍이 오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든가 이런 안이한 생각이 생기실까 봐 그래서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방재 전문가니까 우리 그 대책 이런 중심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태풍이 올 때는 되도록이면 밖에 외출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부득이 또 밖에 나갈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이번 계속 태풍이 많이는 왔지만 주말이라든가 계속 휴일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겹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여러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구조물들이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경우도 계속 흔들리다 보면 이제 고정 장치들이 약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시설물을 지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번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가 내륙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저희가 빌딩풍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내륙 지역을 보면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졌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도 고층 건물들이 짓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3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빌딩풍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풍속, 지금 저희들이 초속 뭐 25m, 뭐 40m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시속으로 90에서 뭐 15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그게 빌딩풍이 작용하게 되면 2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직 태풍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도심에서 그렇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바람이 생각보다 별로 세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좀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순간 최대 풍속이라는 게 또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경로를 보시고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작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히 강풍의 경우는 괜찮은 것 같다가 순간적으로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동을 자제하시고요. 특히 고층 건물이 있는 주변 지상이 좀 더 위험합니다. 그 위에보다도 사실 위는 이제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 주변 지상이 있는 건물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이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안가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태풍이 먼저 비를 쏟고 나서 접근하면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이미 뭐 많이 보도된 대로 만조시기랑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천의 수위라는 건 사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가니까요. 근데 이제 출구점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목포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오래된 매립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매놀이 역류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까 시청자 제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미 해안의 수위는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물이 침수가 된 곳은 지반이 약해져서 저는 지난번에도 시청자분께서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예고 없이 옹벽이나 이런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토양이 수분이 많이 된 상태에서 그 물방울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순식간에 이게
그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쓸어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미 여러 번의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산림청에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것이 이미 외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는 이제 많은 정보를 또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보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해안가에 파도가 세거나 이럴 때 그때 고기가 더 잘 잡힌다. 뭐 좋은 사진을 찍겠다 이러고 나가신 분들이 예전에는 좀 간혹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뭐 그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뭐 자동차를 뭐 운행 중에 침수가 되면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하천으로 또 운전을 하셔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오는 기간 동안은 절대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우리 지역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거는 태풍의 경로 주변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이 재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위험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태풍 닝닝 때도 충남 보령 쪽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잠깐 그 지붕 시설물을 잠깐 좀 둘러보신다고 나갔다가 또 희생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경감 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주된 경감 활동을 하시기에는 이미 위험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댁에 계시다가 내일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2차 재해에 대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양식장 피해장 같은 경우 양식장이 이제 태풍이 쓸고 가게 되면 물고기들에게 산소가 공급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비상전원 장치 등을 확인하시고 산소 공급 장치 같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구조물들이 약해져 있을 때 내일 그 상황이 안정되고 난 다음 내일 모레가 되겠죠. 좀 가셔서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 준비를 하시는 게 2차 피해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도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농가, 과수원 이쪽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는 경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배수로를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아까 화면 보니까 물이 범람하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낙과를 나뭇가지를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지금 사실은 이번 태풍 경로가 지금 사과라든가 청송, 영주 같은 사과의 주산지라든가 아니면 청도와 같은 감의 주산지 이런 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많은 벼 재배 지역이 있는데요. 이미 잦은 태풍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6에서 10만 톤 정도 벼가 수확량이 감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한 2, 3%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또 피해가 나게 되면 더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내일 저희들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를 세운다든가 그런 2차적인 재해 활동을 좀 방제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주신 영상들을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1년 계속 농사를 정말 고생하시면서 지으셨는데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왔던 곳은 또 오는 피해를 입었던 곳은 복구를 하기도 전에 다시 또 태풍이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그게 너무 야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금년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데 7번의 태풍이 오게 돼서 많은 농민들이나 특히 해안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실감이나 피해 등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강한 태풍이 3번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은 복구할 시간조차 없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복구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게 가장 좀 위험 요소긴 합니다만은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화면을 보니까 낙과 피해들, 과수원을 보니까 아예 뭐 나무가 쓰러져 있고 잠겨져 있고 과수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과일들은 좀 살릴 수 있나요? 그런 나무들은 좀 살릴 수 있는 겁니까? 나무가지들이 많이 부서지게 되면 사실 내년도 그 농사에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낙과 과일들은 네. 그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일반적으로 태풍이 지나가거나 한 다음에 낙과 피해 이제 낙과 농작물을 파는 이벤트라든가 농협 같은 데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많은 수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런 거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또 그런 게 생기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그 시설물 해안가 주변에 생기는 높은 시설물들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 보면은 어떤 그 설계 기준 이런 거가 요즘에는 조금 더 강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저희들이 지역마다 다른 각각의 방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강우의 경우는 방제 성능 목표라는 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빈도로 치면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빈도인데요. 네. 대부분의 수공 구조물, 방제 구조물의 시설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많은 방제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 세스와 같은 그런 큰 피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고요. 다시 상황을 살펴본 뒤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피치 못하게 밖에 나가셔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위험한 쪽은 가지 말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 임종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스 특보를 시작한 지 3시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태풍 관련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미탁의 현재 위치는 태풍의 중심부 목포 남서쪽 19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까지는 중국 쪽을 기점으로 해서 태풍의 위치를 설명해드렸는데 이제 목포를 기점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포 남서쪽 19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30km가 넘습니다. 빠른 속도로 북동진, 한반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태풍 경보는 전남 해안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태풍주의보는 전라북도 그리고 서해 남부 앞바다에 발효되어 있습니다. 호우경보는 경상 남북도에 발효되어 있습니다. 영남 지방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자, 이 기자, 태풍의 위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태풍은 지금 서귀포 서쪽 190km 해상을 지났습니다.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한반도와 바싹 가까워졌습니다. 상륙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에는 목포 해상에 도달하겠습니다. 이후 남부지방을 통과하겠고 내일은 대구 부근을 지나서 동해상을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경로가 특히 남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로입니다. 태풍의 고비가 되는 시점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죠? 네, 지역별 위험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많은 비가 쏟아진 제주도는 태풍과 가까워지면서 밤까지 고비를 맞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장대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는 일부 지역에 250mm 넘는 비가 이미 내렸던데요. 예상되는 피해 양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비의 양은 여전히 많겠습니다. 태풍 전면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어서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에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집중 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지리산 부근과 영남 지역에도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침수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네, 내일 지역별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한감시 CCTV 보면서 이 시각 지역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성산일 출봉의 모습을 보고 15m 안팎의 강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약해졌지만 해상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은 많은 비가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화면이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의 높은 파도가 마라에 비쳐 하얗게 부서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강한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속 15m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전남 신안 가거도로 가겠습니다. 오후 들어 강한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바짝 다가서면서 비바람이 더 강해졌고 이 시각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시고 안전한 집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 다음은 목항입니다. 오늘 밤 10시쯤 태풍이 상륙한 곳인데요.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해안가에서는 바람 범람의 우려가 있으니 를 자제하겠습니다. 이번엔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오동도입니다.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고 비도 강하게 쏟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폭우가 쏟아지겠고 태풍 접근 시 해안가 범람의 가능성이 있어 역시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전부터 거센 파도가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KBS가 전국에 설치한 재난감지 CCTV 영상을 통해서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군요. 동해안은 진로에서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미탁과 비슷했던 태풍의 사례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94년도에 태풍 세스가 비슷한 강도와 진로로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과거 이 태풍은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열대이 숨지는 등 피해가 적습니다. 당시 가장 비가 남부 지방이 아닌 동해안이었습니다. 10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풍은 보통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여기 태풍이 몰아오는 남동풍, 더운 과 한반도 북동쪽의 고기압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서 백두대간 쪽에서 강한 비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세스 때보다 더 많은 최고 5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누적 강우량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구름을 좀 동반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태풍은 바람도 만만치 않죠?
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태풍 중심 부근에 강한 소용돌이가 제주 지역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달리는 열차가 넘어지고 낡은 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강풍이 예상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해안 지역의 물때가 하필 사리 시기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와 또 만조 시간까지 겹쳐서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고요? 네, 태풍은 오늘 밤 전남 해안 지역에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남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과 겹칠 때입니다. 마산과 여수는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만조가 시작되겠고 완도는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이렇게 만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조 때 접근하면 강한 바람과 파도가 더해져서 해안가로 바닷물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절대 해안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올해 유독 잦은 태풍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현장 취재기자들 쭉 연결해서 현장 상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 태풍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주는 사실상 고립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허지영 기자,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귀포를 포함한 제주 전역에는 대체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도 오전 한때 세찬 비가 내리다 지금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야자수가 휘청거리고 성인 여성 한 명이 몸을 휘청거릴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제주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서귀포 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건데요. 태풍 미탁은 새벽부터 많은 비구름대를 몰고 와 오늘 하루 한라산 윗세오름에 300mm 이상, 구저읍 등 제주 동부 지역에 200mm 넘는 비를 내려 각종 침수 피해를 속출하게 했습니다. 내일 낮까지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으로 교통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해상에는 최고 9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와 목포 등을 잇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윈드시어와 태풍특보가 발효돼 현재까지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결항 편수도 늘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은 반드시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제주 상황을 살펴드렸습니다. 교통 불편이나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되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면서 KBS가 제공해드리는 재난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오늘 밤 전남 해안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현재 위치는 목포 남서쪽 190km 해상입니다. 계속된 태풍으로 농작물과 전복 양식장 등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 걱정이 클 텐데요. 목포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훈 기자, 비옷이 흠뻑 젖었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목포항은 내양이어서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고 있지만 이곳에서 30분 정도만 배를 타고 나가면 3에서 최고 5m 높이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이곳 목포항을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곳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목포와 완도, 해남 등에서는 주택과 도로 배수구가 막히거나 넘쳐 침수됐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무안군 삼양읍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태풍 미탁은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시간대를 전후해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더욱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기상대는 태풍이 전남 지역에 상륙할 때 해안가에 초속 10에서 2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길목에 있는 신안군 가거도와 흑산도는 양식장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네, 태풍의 이동 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속 30km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북 지역 서서히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비응항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 진유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이곳 군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비응항은 태풍 북상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항포구에 어선을 밧줄로 동여매고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아예 부두에 올려놓은 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은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서해남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주와 군산, 남원 등 전북 9개 지역과 해상에 태풍 주의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지리산 등 전북 지역 국립공원 4곳과 탐방로 61곳 그리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창이 117, 남원이 115.8, 고창 87.8, 임실 73mm 등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전북에 100에서 300mm,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최대 400mm까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섬 지역은 최대 초속 35에서 4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 지역에도 15에서 30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오늘 밤 10시쯤 전남 지역에 상륙하면서 전북도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까지 서해안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을 시기여서 밀물대,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전북 상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전북은 그나마 태풍의 진로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좀 덜한 편이죠. 이번에는 태풍의 오른쪽, 강풍 반경, 위험 반경에 들어있는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입니다. 전남 해안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벌써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인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 국동항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국동항에는 어선 3,400여 척이 피항해 있는데요. 바람과 파도에 배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 전면부에 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전남 고흥 도양에 214mm를 비롯해 지역별로 100에서 20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여수 초도에는 시간당 8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 초도와 고흥읍에서는 주택과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홍수 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고 방류에 들어간 주암댐은 방류량을 초당 300톤에서 600톤으로 늘렸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100에서 300mm,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수 검은도 항로 등 13개 항로 14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여수공항에서는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4편이 모두 개항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잠시 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 지역은 만조 시간인 밤 11시쯤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네, 접근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호남 지역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엔 영남 쪽으로 한번 가보죠. 경남 남해안은 태풍 미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오늘 밤 11시쯤 하필 만조 시간, 밀물 시간대와 겹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우려가 커집니다. 경남 진해 해안가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 조미령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남 지역도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곳 진해 속천항은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내만인데도 바다의 물결이 크게 일렁이면서 묶여있는 배들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남 남해안에만 선박 14,000여 척이 피항했고 여객선 24척도 멈춰섰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남 지역의 가장 큰 걱정은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는 겁니다. 경남은 오늘 밤 10시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남해안에 만조가 겹칩니다. 이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바닷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마산만이나 진해 용원 등 해안가 저지대는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산청과 하동, 사천 등 10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나머지 8개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밀양과 거창은 사과, 하동은 배, 김해는 단감 등 수확을 눈앞에 둔 과수와 벼 등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강풍의 낙과 피해가 걱정인데요. 남해안은 최대 초속 45m, 내륙도 초속 30m까지 강풍이 예고돼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늘길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선 60편, 국제선 15편 등 항공기 75편이 결항됐습니다. 비행기 이용하실 분들은 출발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속천항에서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네, 북상하는 태풍은 시간당 60mm에 이르는 강한 비를 뿌릴 수 있는 거대한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에 큰 비가 내리면 계곡으로 깔때기처럼 물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 윤경재 기자, 지리산 입산은 이미 통제가 돼 있을 텐데요. 뒤에 계곡물이 벌써 많이 불어 있군요. 네, 저희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지리산 내부 중산리 계곡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저희가 태풍이 오면 주로 삼천포 남해안에서 현장 연결을 많이 했었는데요. 강풍이 잦은 해안가에 비해서 이곳 지리산은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데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물살이 매우 세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엔 이번에도 시간당 최대 50mm,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탐방로 모든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어제부터 지리산엔 누적 강수량 160mm, 남해 140mm, 하동 118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도 오전 11시부터 초당 최대 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어 강하류 지역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사천 대방동 마을회관과 선구동 단독주택 등 곳곳에서 이미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타파 당시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아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도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개막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부 휴장하고 부교 통행도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중산리 계곡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잦은 가을 태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태풍만 3번째입니다. 9월에는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흙 속에 이미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더 계속 많이 내리면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됩니다. 미리미리 각별히 대비하시고 위험이 느껴진다면 바로 대피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으로 부산도 강한 비바람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달에 이미 태풍 타파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곳이죠. 긴장감이 클 겁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주택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뒤쪽으로는 하천인가요? 바다인가요? 네,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조금 전까지 부산 수영구의 주택가에서 지금 이 해안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의 세기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만큼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강풍 피해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달 태풍 타파 때 이곳 마린시티 일대에는 고층 건물 사이로 휘몰아치는 이른바 빌딩풍이 불어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강풍에 흔들린 간판이나 유리창이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부산에 근접하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런 곳은 월파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가을 태풍 차바 때 폭풍 해일로 인한 너울성 파도가 이 차수벽을 넘어 도심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수관이 있기는 했지만 용량이 작아 다 처리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너울성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이 차수벽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등 작은 대비라도 해 두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위험 시간이 부산의 경우 내일 새벽 3시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부산의 취재진은 주택가 그리고 해안가에서 계속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경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기를 거듭 경고해드립니다. 이번 태풍은 영남권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륙은 목포 근방으로 상륙을 할 텐데요. 남부를 쭉 가로질러서 영남권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태풍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울산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울산 방어진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남미경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울산 방어진항에서도 조금씩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직 잠잠한데요. 제 뒤로 보이는 항구에는 전박한 배들을 단단히 고정시킨 모습입니다. 오전 9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5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에서 45m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울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의 각종 행사와 축제도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울산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으며 어선 830여 척도 피항해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물이 가득 찬 사연댐과 회야댐, 대암댐 등 울산의 3개 댐이 월류를 시작해 주변 지역의 하천 범람과 침수 우려도 있습니다. 강변 주차장 17곳이 통제됐고 침수 지역 대비를 위해 대형 양수기 15대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에는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방어진항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네, 태풍의 진행 경로에 위치한 지역들, 제주부터 전라도 남해안 쪽 그리고 경남 또 영남 상황까지 쭉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미탁의 북상 진로상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또 어떤 점에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 스튜디오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상황에서 위험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먼저 태풍 예상 진로상으로 위험 지역을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일단 오늘 밤 전남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관통해 갈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이죠. 태풍에서 불어오는 반시계 방향 강풍과 맞닥뜨리는 남해안 지역으로 비바람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후에 태풍이 북상해 가면서 2차적으로 동풍이 밀려드는 동해안 지역으로 비바람이 오늘 밤부터 점차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좀 자세한 상황을 KBS 재난 CCTV 영상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단 현재 예상되고 있는 태풍의 상륙 지점입니다. 지금 전남 해안 지역은 저지대가 가득 분포를 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소보다 만조대 해수면 수위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 해안 지역 도시들이 지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륙 예상 지점인 목포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목포 지역은 일단 바다와 맞닿아 있고요. 서해안 지역 중에서도 지대가 낮게 분포해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고 해일까지 곧장 밀려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표시된 북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해안도로에 물이 자주 들어차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 이 지역 해안도로 오가시는 분들 가급적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의 현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도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선박들이 줄줄이 정박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빗길로 변했고요.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태풍 근접 시간인 만조 시간은 피했지만 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시간대여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여수 지역 상황 보겠습니다. 여수 지역도 상황 좋지 않습니다. 태풍은 일단 상륙한 뒤에도 여수 북쪽을 지날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태풍의 오른편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좀 자세히 볼까요? 여수 지역은 일단 지대가 낮습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국동지구 같은 경우 지도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이 국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유난히 낮아서 만조 때는 바닷물이 배수관을 타고 역류해서 들어와서 일대가 물에 잠기기 쉬운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지역 만조 시간대에 태풍의 중심부와 근접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 일대를 지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좀 자세한 상황 보겠습니다. 인근 여수항인데요. 태풍이 근접하면서 화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지만 이 지역으로도 이미 거센 비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초속 20m 안팎 강풍이 밀려들면서 화면 흔들리고 있고요. 태풍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은 앞으로 계속 거세져서 내일까지 이 지역으로 최고 300mm 비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남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폭우, 강풍에다 해일까지 예상되는 지역이죠. 지난해 완도 지역은 태풍 쏠릭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좀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장저리를 포함해서 완도는 대부분이 상습 침수로 제위험지구 지정돼 있습니다.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와 주택으로 밀려 들어오는 피해가 잦은 곳입니다. 게다가 인근 전북 가두리 양식장이 대거 분포해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인근 완도항 상황 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도 거센 비바람 때문에 화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안 지역으로는 출입을 삼가셔야 하고요. 인근에 지금 양식장이 많은데 양식장 주변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일단 태풍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김민경 기자가 지금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침수 피해 계속 경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그러면 지금 해안가 상황은 그런데요. 내륙에 위치한 지역도 비바람이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주의해야 할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내륙 지역으로도 강과 하천이 인접한 지역이 특히 취약합니다. 전남 지역에 위치한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주 지역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천이 영산강 상류 부근에서 만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광주천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천변으로 도로와 산책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주천 유역으로는 복개 구간인 양동지구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상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복개 구간 내에는 광주천을 지나는 교각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이 좁아졌고 이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지금 주차는 피하셔야 하고요. 통행하실 때도 가급적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 양동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도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폭우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지금 복개 구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천변을 통행하실 때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남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지형상 지대가 낮고요. 이 때문에 물이 모이기 쉽지만 배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태풍 쏠릭 때 주택가 상가 60여 채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인근으로 있는 백운광장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지역의 현재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의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지역으로는 일단 1시간에 50mm가 넘는 가구에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우로 비가 돌변할 경우에는 이 지역 인근 지하 거주 주민들은 미리 대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태풍이 근접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다가오면서 해안가 쪽도 만조시간과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매우 우려됐지만 내륙 역시 상습 침수 구역이 있어서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다고 겨듭 경고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길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 개천절이어서 징검다리 휴일 대비해서 여행 계획 세웠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으로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들 지금 대부분 결항되어 있는데요. 오후에 비행기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미리미리 항공 스케줄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포공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슬기 기자. 공항이 썰렁합니다. 그쪽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출발 현황판을 보시면요. 붉은 글씨로 된 결항 표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지만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쳐갈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7시 출발편부터는 제주행 항공편의 운항이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결항이 된 건 남부 지역 공항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경우는 지금 문제없이 운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공항은 강풍의 윈드시어와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현재 공항 활주로 이착륙도 중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 항공편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으로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됐는데요. 김해와 무안, 여수, 광주공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후 5시 출발 기준으로 제주공항 159편, 김포 100편, 김해 48편, 광주 12편 등 전체 363편이 결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공항공사는 운행 제한 시간 적용으로 자정을 넘어서 운항하는 항공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밤사이 운항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선이 몰려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아직까지 항공기 이착륙에 큰 문제는 없지만 중국으로 향하는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푸동으로 가는 항공편 등 국제선 모두 2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홈페이지나 예약한 항공사 등을 통해 결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그러니까 국제선인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정상이 되고 있다고 소식인데요. 오후에 비행기 이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정부 대응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는 방금 전인 오후 4시 30분 태풍 대처 상황 보고서를 내고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먼저 지나간 제주에서 피해 집계가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돌풍이 불며 3명이 다쳤습니다. 또 36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5동은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인근 호텔과 펜션 등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제주에선 정전 피해도 계속됐습니다. 성산읍과 구좌읍 95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가 지금은 모두 복구됐습니다. 또 전남 목포에서도 6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임성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이어 여객선도 본격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제주, 목포와 제주 등 69개 항으로 110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또 제주항과 마산항, 목포항에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부산항도 오후 8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00여 곳도 출입이 막혔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오늘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비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기존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관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여 곳을 미리 살펴보고 선박을 대피시키는 등 4만여 건의 예방조치를 끝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치단체 인력 19,000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제보 영상들 보면서 지금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까지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서요. 또 많은 영상 보내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회부 김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제보 영상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느 지역에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오후쯤부터 제보가 저 혼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제주도로 시작해서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경북까지 네.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서 상황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보팀을 꾸려서 제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까지 꾸렸군요. 네. 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건 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꼭 안전을 네. 확보하신 다음에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화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네. 우선 전남 진도군에 있는 해안가를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해양 경찰 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순찰차를 그렇죠. 타고 네, 네. 네, 보시면 굉장히 파도가 위협적으로 네. 순찰차에 가깝게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차를 덮치기도 하고요. 놀라서 지금 잠시 정차하기도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해안도로에 차를 타고 가시는 거는 삼가셔야겠고요. 네, 순찰차니까 저기 접근하셨죠. 지금 저 네. 상황에 일반 차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경찰이나 이제 구조하시는 이제 구조 인력들도 나가서 활동을 하실 텐데 조금 안전을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딜까요? 여기가 다음은 전남 목포시네요. 네, 목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네. 그 주차장 지붕으로 보이는 이 지붕이 펄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게 주차장 지붕인가요? 네, 맞습니다. 빨래나 뭐 종이장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군요.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이 지붕이 마치 종이장처럼 휘날리고 그러네요. 있는 예.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강풍이 불다 보면 무너짐 사고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약한 주택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웃으로 대피해 계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저게 만약에 아예 뜯겨져 나가서 날아가서 네. 뭐 사람이나 뭐 이런 게 또 상하게 될까 봐 굉장히 네. 우려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미리미리 저런 거 시설물을 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볼까요? 네, 다음은 제주도인데요. 지금 마치 호수처럼 보이는 호수가 아니군요. 네. 목장이네요. 말 목장이네요. 네, 호수가 아니라 목장인데요. 낮은 지대에 물이 가득 차서 호수처럼 보이는 아이고. 겁니다. 뒤에 보시면 네. 이제 말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지대 침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지대에 있는 차량들 대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들도 이제 뭐 물이 차서 퍼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네. 주변에 있는 대피소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볼까요? 마찬가지로 제주시인데요. 네, 파도가 아주 거셉니다. 네, 굉장히 그 집채만한 파도가 네.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굉장히 큰 파도인데요. 네. 아까 해안도로도 보셨지만 여기는 바로 바다 앞이라서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앞에 그 작은 집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파도가 땅 쪽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외출을 삼가시고 만약에 바닷가로 나가셔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접근하시지 않는 게 절대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저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다로 빨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경북 창원시 아파트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네. 보시면 나무가 완전히 꺾여서 그러네요. 지금 네.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꽤 굵은 나무인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트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 입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후 3시쯤부터 바람이 특히 강해져서 네.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나무가
쓰러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북 특히, 창원이요? 네, 경북 지역에는 아직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좀 발생한 상황이라서요.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그 다음은 경북 다음 화면 포항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래 바닥 쪽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 네. 있는데요. 저 멀리 축구장 같은 게 학교라고요? 네. 네, 포항에 있는 대보중학교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학생분께서 이제 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고 실내화를 신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 그 실내화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어요. 발목까지. 그래서 아까 집중호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대비를 미처 못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일찍 마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대피를 하느라고 학교를 일찍 마치셨고 이런 침수 피해가 배수로가 막혀 있거나 하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집 주변에 있는 배수로, 뭐 나뭇잎이나 흙더미 같은 걸 미리 치워두시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진인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북 경주시에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이게, 넘어갔네요. 네, 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침수 피해를 주로 전해드렸는데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온 거고요. 네. 특히 바람이 많이 불면 옥상이나 마당에 있는 화분 같은 날아가기 쉬운 게 이제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미리 치워두시고 네.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이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방송사 취재진들이 또 열심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부분은 그렇죠.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희도 제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곳곳에서 제보를 주시면 네. 또 예방을 위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어떻게 제보해야 됩니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톡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를 해서 손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KBS 제보를 친구 추가하는 화면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계정을 이제 친구를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셔서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고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말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네. KBS 뉴스를 이제 검색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상이든 사진이든 또 글이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뉴스 어플리케이션, 저희 홈페이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쪽에 제보라는 탭이 있어서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사진, 영상 등 보내실 수 있고 메일과 전화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의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숙 기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태풍 미탁이 돌풍과 많은 비를 몰고 올 걸로 예상되면서 특히 벼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잇따라 찾아오는 가을 태풍에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씩 굵어지는 빗줄기에도 벼베기에 나선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나달이 여물려면 열흘은 더 있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에 때일은 수확에 나선 겁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만 바라보며 땀 흘린 농부는 연이은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타면 싹이 났고 발화율이 떨어지니까.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물에 잠기고 바람에 쓸려나가 달리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누운 벼를 들춰보며 상하지 않았나 살피고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다시 물기를 냅니다. 쓰러지고 비가 자꾸 오면은 밑에서 썩고 수발화되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벼로서 수명을 다한다고 봐야겠지요. 태풍이 열흘 간격으로 3번씩이나 오니까.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만 벌써 7번째.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본 논 면적은 전국적으로 2만 6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비 그친 뒤에는 벼를 이제 반대편으로 제쳐두거나 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확기에 이런 것들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가능하면 곧바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이. 호남 내륙을 관통하며 거센 바람과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미탁. 초조하게 태풍 북상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조금 전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경남 창원을 경북 창원으로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남 진주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3시간 정도 경남 진주와 사천 등 지리산 남쪽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진주 남강댐의 모습입니다. 진주 남강댐에서 하류로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인 사천 지역은 저주대가 일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쏟아지면서 피해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경남 쪽 상황을 살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전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으로 가보죠. 자, 손원혁 기자, 그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등 주요 지역의 CCTV를 차례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통영에 있는 삼덕항입니다. 여객선과 도선이 오고 가는 항구고요. 태풍 북상에 대비해 여객선과 어선 모두 피항한 모습입니다. 비는 쉬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거나 출렁이는 모습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은 거제시 장목면의 흥남 해수욕장입니다. 제주처럼 집채만한 파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파도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이 최대 6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창원 마산 하포구 진동면의 다구 마을에 설치된 CCTV입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마을이고요. 이번 태풍 역시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태풍 때 강풍에 CCTV 카메라가 돌아간 것인지 나뭇가지가 가리고 있는데 바람에 점차 흔들리는 것을 볼 때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부근의 한 마을 앞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조금 보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최대 40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강물도 금세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경남 지역 상황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재난 관련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경남 진주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비구름이 폭넓게 뻗어 있는데 특히 특정한 지역에 집중될 수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제가 레이더 에코를 확인해 볼 결과 저기 진주 쪽에 굉장히 많은 비구름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그 진주 쪽에 보면 남강댐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남강댐 저수율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남강댐 저수율이 한 44% 정도로 다행히 높진 않군요. 다행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 남강댐을 조금 주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강댐이 생긴 지역 형상이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수위가 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강댐의 방류 지역이 사천 쪽에 이제 해안 쪽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해안 방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데요. 지금은 해수위가 올라오고 있고 태풍하고 만조 시기가 겹쳐지면 그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의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한 2-3시간 정도 레이더 에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히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강댐의 물이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또 괜찮은데
수위가 해수면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 같으면 사천 쪽으로 빠진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네. 지금 해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방류량이 많아지면 주변에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천 주변이 특히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류에 계신 분들은 내가 서 있는 곳에는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더라도 위쪽에 쏟아진 비가 깔때기처럼 내려오면 갑자기 물이 부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심 하천의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강우 강도가 50, 80 정도 되면 1시간 이내에 굉장히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강우 시간당 50mm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신지를 잘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해도 바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당 10mm 이상씩만 오더라도 우산에서도 많은 비가 젖고 저희들이 활동이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강우가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도심 하천에 대한 경고를 좀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점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계시니까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느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까? 특히. 지금 뭐 농어촌이라 그러면 이제 어업 부분이 있고요, 농촌 부분이 있는데 네. 어업 부분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양식장 부분이죠. 그래서 네. 양식장에서 그물망이라든가 고정 장치들을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동 가능한 거는 예전에 좀 이동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소 공급기라든가 비상 전원 공급 장치 등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시는 거에 좀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실수라든가 아까 벼농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미 저희들이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태풍이 계속 내습을 해서 저희들이 2, 3%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그 땅과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바람에 벼가 쓰러지고 또 많이 내린 비에 이 벼가 잠기게 되면 심지어 이삭에서 싹이 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예정보다 한 10일 정도 빨리 또 수확을 하시거나 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후에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다시 좀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이제 내륙으로 저희들이 태풍이 강한 바람을 가지고 가는데 유실수, 사과, 감, 배 등의 작물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땀 흘리신 걸 이제 수확할 시기가 딱 됐는데 하필 이 가을에 태풍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과수원에 계시다면 배수로를 확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네. 강풍에 의한 피해는 굉장히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나면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나라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올해 태풍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부 보험금을 지원해주기도 하면서 계속 가입을 독려하던데 아직도 가입률이 많이 낮군요. 왜 그러냐면은 농민들 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재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각심이 좀 떨어지거나 나는 괜찮겠지, 우리 농장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발생 가능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걸 좀 미리 고려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8호 태풍 미탁이 속도를 높이면서 한반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30km에 달하고 있고 지금 목포 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까지 가까워져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태풍은 속도를 높이면서 오늘 밤에 전남 해안 지역에 상륙을 하겠고 이후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쯤에 영남 동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현재 호남과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 계속해서 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굵은 장대비가 그야말로 퍼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있고 예상되는 비의 양도 무척 많겠습니다. 동해안에는 500mm 이상, 영남과 지리산 부근에는 300mm, 그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도 12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해안에서는 초속 45m, 내륙에서도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9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해안 저수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위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토양이 이미 많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그리고 전남 해안 지역에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우려해서 전남 지역 94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경남 진주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2-3시간은 계속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미 사천 지역은 저지대가 침수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남강 하류 지역 주민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15분 경남 남해안 지역 대부분의 만조식입니다. 이때 해안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침수가 우려됩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악산 등 강원도 쪽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도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피소에서 숙박도 하실 수 없습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남부 지역 이미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특히 많은 비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제는 대비하실 시간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시고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KBS 뉴스 특보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